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인싸의 최강기입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이 나오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요정 김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결같아요. 네,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의 마타하리 윤원선 온라인 에디터도 함께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마타하리 윤원선입니다. 네, 아니 이 닉네임 때문인지 아주 요즘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계시다고요.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마음에 드시나 봐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김은지를 제외하고 윤원선은 늘 방송이 이렇게 약간 마타하리 씨의 실제 목소리가 어땠을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저랬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저 말고 실제 진짜 그 마타하리. 실제. 마타하리. 나는 이제는 마타하리면 윤원선이야. 맨날 사장님이 출근하면서 굿모닝 마타하리 그러신다면서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진짜. 너무 부담스러워서. 네. 마타하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멘트 들어간 거니까요. 네, 예, 꼭 참고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대표님. 외로워도 쫓겨나도 나는 취재할래. 캔디 기자 말고 삐삐 기자를 하겠다는 김현희 기자, 100시간 뻗치기를 하고 있는 김현희 기자입니다. 그 영상 보니까 진짜 삐삐 같더라. 그렇죠? 아, 저 그런가요? 패딩이 분홍색 패딩이어서. 그렇죠. 네. 네. 오리털 패딩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정말 언제 다 보먹고 지금 개나리도 폈던데. 네, 이 아늑한 팟캐스트 녹음 스튜디오에 오니까 네. 너무 반갑네요. 그래요. 그 김현희 기자 이게 좀 왠지 방송에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를 굉장히 다 가다듬고 아니 그 브리핑할 때는 그렇게 안 하더만 팟캐스트 욕심 많은가 봐요. 마타하리하고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김은지만 이따위에 내가 연연할 줄 아냐 막 이러고 지금 아주 고고하게. 고고하게 아유, 저 말을 안 해요, 선배님들 요즘이. 넘사벽이시죠. 100시간 그 릴레이를 계속 유튜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음. 댓글이 너무 재밌어서 네, 자꾸 보게 되네요. 김은지 참 산만해. 알고 보면 되게 산만해 진짜.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팟캐스트 올 때는 자기네 집 일이라서 그런지 되게 산만해요. 뉴스공장에 살 때는 되게 이렇게 진지하고 막 이런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네, 김은지? 진지한 모드로. 예. 그래요. 예. 좋아요. 아싸. 이랬다 막 댓글 달려. 아줌마 왜 우리 김은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댓글에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래 말이에요. 괴로워 죽겠어요. 네. 어쨌든 악플이든 무플보다 낫잖아요. 그럼요, 많이 좀 예. 달아주세요. 네.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하는 뉴스 픽픽픽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현장에서 가장 발로 뛰고 있는 우리 김현희 기자가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아, 네네. 그 지난주 수요일 그러니까 3월 7일이 배우 장자연 씨의 10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장자연 씨가 2009년 3월 7일 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네. 그것 관련해서 장자연 씨의 기획사 동료이고 함께 배우의 꿈을 키웠던 윤지호 씨라는 분을 제가 인터뷰를 그 김은지 선배와 네네. 함께 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랬군요. 요즘 하여간 이분이 뭐 실시간 검색 1위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예. 이제 내놨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사건에서 아주 핵심적인 증인 아니겠습니까? 뭐 성접대, 술접대 관련해서 좀 증언할 수 있는 이분이 책도 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장자연 씨랑 같은 기획사에서 같은 시기에 소속돼 있으셨던 분이고 장자연 씨가 문건에 남겼던 것처럼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성접대와 술접대를 강요당했다 이런 네. 문건을 남겼고 그게 그러니까 연예계의 치부를 고발하는 어떤 고발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성접대를 강요받은 적은 없지만 이 기획사와 계약을 한 이후에 일주일에 2번에서 4번 정도 기획사 대표인 김종승 씨가 잡는 술자리에 네. 가야 했고 그 자리에는 항상 장자연 씨가 동행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 배우를 하려고 이 기획사와 그렇죠. 계약을 한 건데 오디션을 보거나 뭐 작품에 출연하거나 이런 연기 관련 일은 거의 못했다고 해요.
근데 윤지호 씨가 이런 자리에 가가지고 못마땅하다는 소리를 하면은 장자연 씨가 이제 7살 더 언니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윤지호 씨한테 했던 말이 애기야 너는 발톱의 때만큼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당시에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몰랐는데 장자연 씨가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난 이후에 네. 아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이 문건을 통해서 알게 되신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일 수 있고 지금 돌이켜보면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예, 얘기인데요. 그 저기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장자연 씨가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언니로서 오히려 윤지호 씨를 잘 챙겨주고 그래서 윤지호 씨가 이렇게 투정도 부리고 투정 어린 얘기도 하고 그러면은 장자연 씨는 오히려 그러니까 진짜 딱 요 얘기만 하셨던 거죠. 너는 발톱의 때만큼도 모른다. 예. 어떻게 보면 후배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도 없고 막 이러니까 참 많은 얘기를 품고 가신 것 같은데 이제 이분이 이 사건의 이제 유일한 목격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장제 문건의 원본을 보신 분이라는 데서 아주 좀 의미 있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 윤지호 씨가 지금 장자연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네. 이렇게 술자리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장자연 씨가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신 거죠. 그때가 이제 기획사 대표 김종승 씨의 생일 파티 자리였다고 하는데 그때 장자연 씨가 테이블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려고 하니까 그 옆에 이제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장자연 씨를 이렇게 손목을 잡고 끌어내려가지고 장자연 씨를 설명하지 말아 욕이 막 나오려니까 에이씨 예, 막 나오려니까 그렇게 성추행을 한 장면을 목격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장자연 문건 관련해서는 지금 공개돼서 저희가 시사인을 통해서도 그 공개를 했던 장자연 문건은 총 4장인데 사실 원본은 그보다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지호 씨가 보신 것은. 근데 이 원본 중에서 유실된 부분은 이제 술자리에서 접대받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리스트 형태로 쭉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종이가 몇 장 더 있었는데 네네. 그게 유실이 된 거고 윤지호 씨 말에 따르면 그 리스트에 한 언론사의 성의 같은 3명이 쓰여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굳이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빵바라방방방방방방방방 감이 잡히시죠. 그러니까 윤지호 씨 저도 같이 만났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술자리에 자기와 장자연 씨 그리고 그 접대받은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증언하려고 하면 누구든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유일한 목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자기만 유일한 목격자가 된 거고 자기가 더 이상 유일한 목격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만에 용기 내서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증언해 주신 그분의 굉장히 진짜 빚졌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사건을? 그 사건이 여기까지 오기에 윤지호 씨가 그러니까 직접 본인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여러 번 증언하시고 언론 인터뷰도 앞서서 하셔서 사실 이만큼까지 오지 않았나 맞아요.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12번이나 증언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증언하는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다라는 얘기를 이번에 얘기하시던데 어떤 거예요? 일단 그 윤지호 씨가 12번이나 조사를 받은 것 자체도 되게 이례적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왜 이 그러니까 사건이 참고인에 불과하거든요. 네, 근데도 12번이나 부른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런데 가는 거 굉장히 두려운데 12번이나 부르고. 그러니까 2009년에 그 장자연 씨가 돌아가시고 문건이 공개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몇백 명, 그러니까 100여 명을 부르고 뭐 통신 조회를 13만 건을 하고 이랬다 하면서 굉장히 사실 생색을 낸 거죠. 나중에 보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고인이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이제 수사에 참고될 만한 도움이 될 정보를 얻기 위해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인 말고 피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윤지호 씨는 진짜 목격자이고 참고인일 뿐인데 12번이나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고, 게다가 그 조사하는 그 방법도 늦은 시간에 불러내가지고 새벽에 끝내는 식으로 좀 거칠게 신문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저도 의아스러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또 전 TV조선 사장이었던 방정호 전 사장은
한 차례 불러서 55분밖에 조사를 안 했잖아요. 예. 방정호 사장은 네. 그 장자연 씨랑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게 그 2009년 수사 당시에도 이미 거의 확인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한 번만 조사를 받았고 지금 좀 유력하게 계속 얘기가 되는 방용훈 그 전 코리아나 네. 호텔 사장 있잖아요. 이분도 2007년에 이닝이라는 중식당에서 장자연 씨랑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분은 그 당시에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근데 참고인을 이렇게 밤늦게 아니 그리고 참고인을 누가 밤늦게 불러요. 세상에 낮에든 뭐 했다가 진짜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윤지호 씨 집에 그 당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본인이 경찰이 와달라라고 하는 연락을 못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놓쳤더니 안 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보내서 자기가 정말 놀래서 또 가고 그랬다고 그랬군요. 이번에 저희랑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참 이분도 그 장자연 씨 사건을 인해서 그 지난 10년 동안 참 많은 그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다고 하던가요? 예, 그 일로 사실 트라우마 같은 게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데 또 이게 정말 장자연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은 여파가 이렇게 미쳤나 싶은 얘기를 해주신 게 이분이 이제 배우를 계속 하고 싶은데 그래서 기획사를 찾다가 거의 계약 단계까지 갔는데 큰 기획사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점잖은 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도 사실 질이 좋은 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계약 직전에 이제 집을 윤지호 씨한테 강남으로 옮겨라.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고선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그런 요구 때문인 거죠. 나랑 같이 가까운 곳에 살면서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일을 겪게 됐을 때. 네. 근데 그 멘트가 되게 생생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계속 제가 왜 거기 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연예인 하고 싶다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대표님 따님도 저랑 비슷한 나이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연예인 되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내 딸과 비교할 수 있냐고 당연하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해가지고는 자기가 너무 충격받아서 한 달 동안 집 밖을 못 나갔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나 진짜 우아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진짜 욕이 나서 왈왈 진짜 왈왈. 아우 진짜. 우리 집에 강아지 생각나서 내 말도 못하고 진짜 왈왈이다 정말. 아니 근데 진짜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트라우마를 해서 죽음마저도 연상하게 하는 공포가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윤지호 씨도 지금까지 와준 그 용기에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 것 입니다. 이 10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언론에 실명과 얼굴을 이제 공개한 이유는 뭘까? 이런 것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이제 1월달에 장자연 사건 네. 기사를 썼던 것도 그 계기이긴 한데 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지난해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윤지호 씨가 사실은 캐나다에 사시는데 거기서도 이 과거사위 재조사에 진술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셨고 또 그러니까 그 윤지호 씨가 목격했던 그 성추행 장면이죠. 네. 예, 그분이 강제추행 혐의로 9년 만에 기소가 됐어요. 드디어. 그렇군요. 예, 그래서 9년 만에. 네. 그렇죠. 예, 여기도 정말. 뻗치기네요, 정말. 이 이건 재판을 지금- 뻗띵기기야 뭐야 이거는 정말. 네. 그래서 재판이 지난해 12월에 열린 재판에 직접 나가서 증언도 하셨고요. 네. 근데 이게 10년 전에 본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사에 협조하고 그 친한 언니인 장자연 씨의 죽음의 진실이 좀 제대로 알려졌으면 좋겠다, 알고 싶다 이래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다 묻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상처가 되고 하셨는데 이게 그 장자연 사건이 재수사를 시작하게 된 게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재조사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가가지고 그 요청을 하시는 분이 23만 명. 23만 명. 네. 저기 김현희 기자. 지금 뻗치기에 효우증이 오고 지금 있는 너무 거예요. 힘들어서 네. 그래요. 네, 네. 밤을 계속 그렇죠. 새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래. 정말 삐삐 기자예요. 또 삐 처리될 뻔했어요. 네. 일부러 그래요. 그러는 겁니다. 예, 제 아, 캐릭터가 진짜? 노련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야 지금? 의도한 거예요, 의도. 야, 네, 삐 꼭 넣어주세요. 정말 점점 늘고 있어. 대단하다 진짜. 팟캐스트 신동이야. 그래요. 삐 예, 기자. 네. 23만 명을 달성했고 그리고 또 미투 운동이 지난해 그렇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좀 용기를 얻고 또 희망을 보게 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장자연 사건을 이제 재수사한
그 과거사위가 3월 안에 이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이것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10년 전과 얼마나 다른 결론을 낼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이 장자연 씨를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꿈을 지키는 일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했어요. 좀 가서 쉴 시간은 없겠지만 칭찬 뭐죠? 잘했어요. 네. 참 좀,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오늘도 잘했어요. 삐 기자. 네. 자지 말고 열심히 100시간 릴레이도 열심히 하고. 네. 사람이 잠도 좀 자야죠. 그러면 두 사람 활동한 자 옆에서 안 끼어들어도 돼요. 근데 참지를 못할 걸 아마. 네, 다음 소식은 어떤 분이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준비했는데요. 워낙 이슈가 많다 보니까 벌써 네. 이게 너무 옛날 일 같은데요. 네. 한유총 소식입니다. 한유총 그래요? 뭔지 아시죠? 네. 요즘 막 뉴스가 밀려오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도 옛날 일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사실은 장자연 사건도 지난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워낙 MB 이 뻗치기가 강한 느낌으로 남아서 그런지요. 되게 옛날 일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유총 소식도 굉장히 옛날 일 같긴 하지만요. 여전히 이게 진행 중인 면들이 있거든요. 네네. 중요하니까 좀 챙겨왔습니다. 네, 이번 기사를 보니까 뭐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서로 총질 안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조폭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대사인데 이게 이제 교육자라고 주장한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인 한유총에서 각 유치원에 보낸 문자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실제 일어난 그렇군요. 일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메시지가 영화에나 나올 법한데 이 소위 계약 연기 투쟁이라고 불렸었는데 3월 초에 맞아요. 한유총에서 급습하면서 갑자기 계약을 못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유치원들의 동참을 촉구하면서 저런 배신, 총질 이런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정부가 법대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하면서 다행히 또 우려하던 그런 보육들화는 일어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론도 아주 대부분 한유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 이상원 기자가 시사인의 그 내용들을 분석했는데 네네. 지난 몇 주간의 한유총이 악수를 거듭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좌파들이 유치원을 장악해서 사회주의형 인간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 무슨 사회 문제도 꼭 이런 논평은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아. 그냥 돌려야 이것도 돌려서 내는 논평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라는 취지의 나 대응에 진짜. 대해서 좌파, 사회주의 이런 이야기 하니까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먹히기가 쉽지가 그러니까.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악수를 뒀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소위 여론전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한유총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비판적인 기사를 써왔던 기자들이 기자회견 들어가자 네. 그 사람들은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런 것도 굉장히 이 한유총에게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 뭐 아주 유명한 이야기도 있었다며 어록을 남기셨다면서요. 네, 치킨집 사장이 치킨집 하지 않을 때 종업원 3분의 2에게 동의 받아오라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 에듀파인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주장을 했었던 건데요. 비교가 적절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교육자라고 주장해놓고 또 자기네들이 분리할 때는 치킨집에 비유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들한테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인 거죠.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유치원이 뭐 사유재산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싶어서 이런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한유총이 100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론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정부가 한유총을 해체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는 청문 절차라는 게 열려서요. 바로 해체가 되는 건 아니고 한유총의 입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려서요. 한유총이 해체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이를 볼모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원 기자의 평가가 전 되게 재밌었는데요. 네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의 항변에도 나름대로 논거는 있다라는 거예요. 따져보면요. 그런데 한유총이 이제까지 애써 주장했었던 교육자 지위를 내려놓고 사유재산만 주장하는 자영업자 이런 모습으로 정부와 맞서니까 결국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뭐 옛날 개그인데 그때 달라요. 그렇죠. 어떨 땐 교육자가 어떨 땐 치킨집이라고 그렇죠. 개그가 하니까요. 있었어요? 누가 한 말이에요. 그때 달라요.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삐삐 기자는 너무 옛날 이야기를 이제 모르는 걸로. 잘하니까 왜 자꾸 끼어들고 그래. 잘하니까. 그렇죠. 그래. 전직 대통령들 목소리 그렇지. 오늘 중요한 오늘 분이니까. 재판받으러 가신 그분인가요? 이거 왜 이래? 근데 보니까 제가 우리 이게 시사인 팟캐스트잖아요.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그 시사 뉴스를 뽑아왔을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기자 이렇게 쭉 그 통계를 내 가지고 그 기자도 한번 모셔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좋은데요? 이상원 기자 굉장히 기사 많이 이렇게 지금 뉴스픽 되고 있는데 네. 한번 나오라고. 이상원 기자 한번 나오지 그래. 김현희 기자와 동기인데요. 맞아요. 아, 그래요? 소개하는 예, 걸로. 같이 손잡고 나와. 어때요? 이상원 기자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있어서. 안 좋은 사이신가요? 네. 예, 안 좋네. 말을 안 하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 빨리 사이좋게 지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은지 기자입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시작했는데요. 어떤 뉴스들은 한번 흐름을 놓치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듣고 있으면 사건과 뉴스가 이해되는 팟캐스트. 그런 시사인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사인에서 팟캐스트를 하기로 한 건 주간지 시사인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인 독자와 좀 더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에 꼭 필요한 독립언론, 시사주간지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시사인 팟캐스트를 듣고 시사인 정기구독을 신청하는 분들께는 작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700-3203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울 02-3700-3203번입니다. 팟캐스트 듣고 정기구독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작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마타리가 준비했는데 인천공항에 난민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지난해 우리 한국 사회 화두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제 난민 문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희 시사인에 얼마 전에 이제 갓 수습을 뗀 사회팀의 이제 김영화 기자가 뜨는 기자 아니에요. 유튜브로 예, 매일 지금 볼 수 있는. MB 사저 앞에서 지금 뻗치게 그렇죠. 하고 있는 기자 중 한 명이죠. 김영화 기자가 난민 관련 기사를 이번 호에 실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아이들에게 자유를 허하라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인천공항에 난민이 있는 줄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몰랐죠. 인천공항에 어떻게 난민이 살아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이번 기사 읽고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게 난민이 그냥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인천공항을 마치 집 삼아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다고 해요. 웬일이야. 김영화 기자가 인천공항에서 만나고 온 난민 가족은 앙골라에서 온 루렌도 씨와 보베트 씨 가족이라고 해요. 이게 부부하고 4명의 아이로 꾸려진 총 6명의 가족인데요. 이들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46번 게이트 앞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의자를 마치 침대 삼아서 지낸 지가 벌써 70여 일이나 됐다고 해요. 아이고, 근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된 어떤 특별한 사연이 있을까요? 예, 이 가족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지난해 12월 28일이었는데요. 네.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들어왔지만 관광 목적이 입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되고 또 여권을 빼앗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현재까지 인천공항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난민 신청을 하게 된 거고 어쨌건 지금 그게 허락이 안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인천공항에 있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 배경은 어떤 걸까요? 예. 이 루렌도 씨 가족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건요. 본국인 앙골라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망명을 온 건데요. 이 루렌도 씨 가족은 콩고 출신이라고 해요. 네네. 이 콩고 출신인 루렌도 씨 가족이 앙골라에서 갖은 박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내전이 심했던 이 그 까닭을 알기 위해서 이제 과거의 역사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네. 과거에 앙골라에서 내전이 발발했을 때 당시에 역시. 콩고 정권이 반군을 지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탓에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콩고인들에 대한 반감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앙골라 현지에서 콩고인 박해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래요. 그래서 콩고인들이 만약에 앙골라 경찰한테 잡히면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마침 한국이 난민에게 이제 피난처를 제공한다 이런 소식을 알게 됐고 루렌도 씨 가족이 바로 이제 관광 비자로라도 한국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분들은 절박하지만 사실 지금 한국이 그렇게 녹록하게 문이 열리지는 않고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 길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된 거잖아요. 예,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 루렌도 씨 가족의 즉각적인 송환 지시를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다시 앙골라로 돌아가는 것은 이들에게 자살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돌아가면 이제 바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제 해가 바뀌어서 올해 1월 2일에
루렌도 씨 가족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어쩌면 살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아주 무서운 심사라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난민 승인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이 신청에서 탈락하면 네. 즉시 본국으로 송환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탈이 안타깝게도 무섭게 얘기하네. 저 웃음소리. 뭐야 지금. 무서워 진짜. 근데 안타깝게도 루렌도 씨 가족이 난민 신청을 한 지 일주일 뒤에 불회부 결정이 어머. 났어요. 그러니까 탈락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루렌도 씨 가족은 이 결정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참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루렌도 씨 가족 말고도 또 많다고 해서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진짜 기사를 보고 놀란 게 이 대목이었는데 1월 18일 기준으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있는 송환 대기자들, 그러니까 루렌도 씨 가족과 같은 상황에 처한 대기자들이 모두 7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74명이요?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곧 본국으로 송환이 되거나 아이고. 혹은 루렌도 씨 가족과 마찬가지로 불회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요. 네. 이제 결과 나오기까지는 길게는 반년까지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이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공항에 머물러야 할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참 아유,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목숨만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요. 예, 특히 이게 내 아이가 막내가 5살밖에 안 됐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더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네요. 사진을 네, 맞아요. 또 저희가 들어가서 찍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가지고 음. 이렇게 눈을 손으로 가리고서는 네. 온 가족이 찍었는데 그 사진이 너무 깜찍하고 정말. 근데 또 그 막내 막내 아이만. 애기는 네, 그 얼마나 장난꾸러기.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다른 엄마 아빠랑 위에 형제 자매들은 다 네. 눈을 가리고 찍었는데 밑에 애기만 그냥 장난스럽게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요. 아유 참.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도 참 많은 게 읽혀지고 네.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예. 우리 루렌도 씨 가족에게도 또 새로운 희망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난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자선이 아니라 책임이다. 이제 예, 그 우리가 당시 정우성 씨 인터뷰 그렇죠.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게 훌륭한 사람 말도 이렇게 그러니까요. 멋있게 자선이 아니라 책임이다. 우리 집에 이렇게 써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정우성 씨가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새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시사인은 매주 나오는데 이번 주에 이렇게 주목해야 될 기사도 있지만 또 돌이켜 보면 다시 곱씹어볼 기사들도 참 네, 많이 네. 있어서 이 기사에서도 정우성 씨가 그 난민 문제 관련해서 네. 좋은 메시지를 되게 많이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같이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타리? 예, 정기 구독이요. 그렇지. 김은지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쓸만한 일을 하고 있어. 네. 네, 아까 좋아요. 말씀드린 네. 사진도 보시려면요. 어. 지면으로 보시는 게 가장 그렇군요. 임팩트가 그렇군요. 큽니다. 알겠습니다. 김현희 기자도 어떻게 한마디 하죠? 뭐 이렇게 좀 정기 구독하시라고. 그럼 말을 못한다며. 나 진짜 우리 삐삐 기자 우아한 굉장히 기자. 피곤한 그래. 상황이어서요. 잘하니까 왜 안 자는 그게 거야? 그러니까 계속 저도 유튜브 방송하는데 이제 댓글로 그거를 지적을 해주세요. 네. 그 이제 저희가 3시간마다 브리핑을 하는데 브리핑하고 들어갈 때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 안내를 네, 하라고 네, 계속 하시는데 네, 제가 네. 방송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네.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뻗치기만 잘하면 돼요. 김현희 기자는 그냥 잘 뻗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정리하면 돼요. 시사인 그 기자 그리고 또 에디터가 뽑아준 뉴스 3가지. 윤지호 씨, 그 이름으로 윤지호 씨 그리고 루텐도 씨, 한유총. 네, 한유총. 네, 이 3개의 키워드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얼굴들 또 이면을 꼼꼼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사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있고요. 세상을 향하는 길 시사인 정기 구독해 주세요. 고맙습니다.